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상속 전문 백이나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대전에서 초등학생이 교내에서 돌봄 교사로부터 피살되는 믿기 힘든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우울증을 심신미약으로 주장하는 경우 재판 과정에서 예상되는 양형 관련 쟁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아시겠지만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7세 여자아이가 같은 반 학교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전 서부경찰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흉기에 찔린 이 학교 1학년 김하늘 양과 피해자인 40대 여교사가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하늘 양은 어깨와 얼굴, 손 등에 상처를 입은 채로 심정지 상태였다고 합니다. 함께 발견된 살해 교사는 목과 팔 등을 자해했지만 의식은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고, 이후 경찰은 살해 교사로부터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돌봄 교실 앞에 있는 시청각실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학생 중 마지막 학생을 노렸다,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살해하고 함께 죽으려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범행 당일 오후 외부에서 흉기를 사서 교내로 들어왔다는 점도 경찰이 확인했다고 합니다. 해당 교사가 수사기관의 살해 사실을 자백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대로 사건이 진행된다면 살인죄로 기소되고 처벌될 것에는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양형 요소에 있어서 검사와 살해 교사 측의 주장이 달리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의 예상으로는 검사는 형량의 가중 요소를 주장하여 이 사건의 살인 행위는 우리 법이 부여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사건이라고 주장할 것이고, 살해교사 측에서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점을 통해 우리가 익히 들어본 적 있는 심신미약을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살인죄에서의 가중, 감경, 양형 사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발간한 양형 기준표를 살펴보면 살인죄의 경우 행위 측면에서 계획적 살인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사체 손괴, 잔혹한 범행 수법, 묻지마 살인이 이 요소에 해당합니다. 존속인 피해자,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 유인의 경우, 강도 강간범의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그리고 행위자 기타 측면에서 반성 없음, 특정 강력 범죄 누범인 경우를 특별 가중 요소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양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 수법, 비난할 만한 목적의 약취 유인의 경우와 같은 가중 요소를 재판부에 소상히 알릴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감경 요소를 살펴보면 이번 사건과 관련 있는 요소는 본인 책임 없는 심신미약이 되겠습니다. 심신미약의 경우에는 형법 제10조 제2항에서도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서 확인되다시피 살해 교사가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언급한 것을 통해 심신미약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검사는 계획적 살인 범행인 점, 범행에 취약한 7세 아동인 점, 누구든 상관없이 살해하겠다는 묻지마 살인으로 그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살해하기 위해 책을 주겠다고 유인한 점 등을 이유로 법이 적용할 수 있는 모든 가중 요소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심신미약이 감경 양형 사유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판부의 증거와 함께 논리적으로 설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신병력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 재판부에서는 다음의 법리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 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함.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판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음은 물론이나, 정신적 장애가 정신분열증과 같은 고정적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범행의 충동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있어서의 범인의 의식 상태가 정상인과 같이 보이는 경우에도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흔히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행위 통제 능력이 저하된 것이어서 심신미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2년 8월 18일 선고 구의도 1425 판결입니다. 형법상 심신상실자라고 하려면 그 범행 당시에 있어서 위와 같은 능력이 없어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또는 이에 따라 행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는 대법원 1985년 5월 28일 선고 8호 도 361호 판결입니다.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명확한 의식이 있었고 범행의 경위를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하여 범행 당시 사물의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정도가 아니라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0년 8월 14일 선고 90도 1428호 판결입니다. 즉 재판부에서는 살해 교사에게 정신병력이 있다는 점만으로 심신미약 상태를 곧바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 측에게는 범행 당시 앓고 있던 우울증 내지 다른 정신과적 질환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이 이 사건 살인에 이를 정도인지 그 입증을 촉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묻지마 살인을 하고 심신장애 또는 심신미약을 주장한 경우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림동 묻지마 살인 사건의 경우에도 1심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 무기징역, 항소심 피고인 항소기각, 상고심 상고기각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사건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꼼꼼히 밝혀내는 한편 범행 동기와 당시 피해자의 정신적 상태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수사하여 이를 명명백백히 밝혀낼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쁜 별로 갔을 하늘이의 명복을 빕니다. 한편 하늘이법 입법 추진, 일선 교육 현장에서의 제도 개선 및 지원 등을 통해 이런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심신미약이 도대체 왜 감경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 법 철학적인 관점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